이제는 중국이 코로나에 몰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는지 진원지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박능우라는 한 사람은 뭐라 얘기해요? 그거는 중국에서 옮아온 게 한국인이 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 나오고. 그리고 이젠 거꾸로 중국 애들이 한국에서 발효해서 왔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도 아니잖아.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잖아. 우한에서 시작된 거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한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그 중국인 의사 있죠? 죽었잖아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 검사한 사람이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인 4명인가 그랬잖아.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연구한다면 사스의 변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라고 처음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발견한 중국인들은 뭐야 도대체?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서 벌써 여론을 돌리죠.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우리나라 여론도 받았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다 신천지 쪽으로 돌려버리고 있죠. 방향을. 신천지가 원인이 아니라니까. 이만인가 한 사람 형이 죽어갖고 장례식 치렀다며 그 병원에 있는 조선족 요양사들이나 조선족 근무인들이 문제였다니까. 근데 그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죠. 중국인들이 떠나네. 이건 대환영이네. 제발 떠나라. 알아서 자기 돈 주고 들어가면 오지 마라. 이게 제 생각인데 여기서도 골 때린 짓을 하죠. 법무부에 따르면 5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을 한 불법 체류자는 재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 방문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법무부가. 이거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친중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왜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무엇이 있다?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친중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조선족인데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사람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 혹은 관광회사 등등등등 여러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무한대로 끌어들이는데 유입시키는데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서 친중 정치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조국이 안 됐더니 누가 됐어요? 추미애. 추미애 더한 여자지. 그 2017년 12월 4일, 12월 7일인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세계정당 공산당 대회에서 기조연설했던 여자냐. 나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지하고 중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중국의 일대로를 지지한다. 이 말했던 여자 아니에요. 공산당이지.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아니 불법 체류자 쫓아내면 끝난 거지. 다시 또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법무부 장관한테 그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한테만 신경질 내죠. 그러니까 일본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야, 한국에 금지 시작한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타격받았어요.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도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 아까 있잖아. 랴오닝성 앞에 보면 이런데 안 나오나? 근데 앞쪽에 있었죠? 야오닝성 나왔던 거. 지나갈게요. 중국의 몇몇 지역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요. 근데 중국인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야. 공산당들이. 중국하고 하지 않고 중국의 각각 지방 특성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금지시킨 지역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저기 감숙성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감숙성 어딘지 아세요? 감숙성? 아니면 중국의 광시성 자치주 이런 데 가고 싶겠어? 안 가잖아. 한국인들이 자주 간 데가 어디예요? 산동성, 요녕성,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북경, 그 다음에 샹하이, 강서성 이런 데란 말이야.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성장이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 한국인 중국에 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어차피 딴 데 안 가 한국인들은. 거기만 가지.
그걸 해놓고 그러죠. 중국 공산당. 아, 그거는 우리 공산당 중앙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간다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겠대. 미친놈이죠. 이란 어떻게 됐죠? 이란 난리 났죠? 어디 볼까? 여기 나오죠? 이란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사망, 국정위원 의식불명 상태, 부통령도 지금 걸렸다 그랬죠? 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란 의회 부의장 코로나19로 사망, 이런 식으로. 난리라고. 1대1로가 지나가는 이란도 어마어마하게 환자가 발생해서 중앙 관료까지도 지금 죽고 있어요. 1대1로가 완성될 것 같아요? 완성 못돼. 이걸로 끝이야. 네. 또 친중 정치인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난리 났죠? 내가 봤을 땐 프란체스코 교황도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조만간 가겠네. 왜냐?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사망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이란의 관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확장이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그 바티칸에 근무하는 이란 대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티칸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란에 들어와서 이란의 중앙 관료에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바티칸 자주 가지 않나? 예전에 제가 로마 갔을 때 임수경이가 바티칸에 왔었다 그러대? 제가 한번 로마 간 적 있었죠? 이탈리아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제가 이탈리아를 가기 한 달 전인가 임수경이가 왔다 갔어요. 임수경이가. 그런 정보를 얻었죠. 뭐 사업하게? 대북송금하게?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티칸을 자주 갑니다. 바티칸을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주 바티칸 북한 대사를 만나죠.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예요. 바티칸은 국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사가 거기 가서 대사관 근무를 합니다. 대사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바티칸을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 빨갱이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무진장 많은 이유가 있어요. 카톨릭 신자가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교황만 만나겠어요? 북한 간다니까. 거기에는 북한 대사를 접촉한다고. 바티칸 안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란에서 걸린 겁니다. 따라서 바티칸에 있는 북한 대사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북한에 바이러스가 안 퍼질까? 퍼지겠죠. 그렇다면은 이란이 저 정도라면 북한의 상층부는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은 지금 북한한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 한번 여러분 한번 소설을 잘 써보십시오. 바티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한번 여러분 댓글 써보세요. 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돈 세탁. 바로 맞히시네요. 마약, 암호화폐, 빙고. 역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정말 많이 하는군요. 이 부분은 오늘 나왔던 미국의 소리 보아방송 오늘자인가 내일자를 어제 건가를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하는데 미사일 개발 억제와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다고 했나? 이 두 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문우시 그 청문회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장면도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지금 북한에서 하려고 하죠. 암호화폐를 유통시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다? 마약이에요. 마약을 원래 암호화폐로 교류했었어요. 북한 마약 생산합니다. 버닝썬 사건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한의 마약을 유통시킬 때 쓰는 결제 수단이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바티칸은 뭐하는 단체다? 마약상이라고 했잖아. 북한 마약을 바티칸과 결합해서 거래하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다? 아주 좋은 구조죠. 왜 바티칸을 들락날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좌파 정권들이. 예?
공작 자금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같이 북한이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물적, 자금적 여러 지원이 다 끊긴 상태에서 북한은 지금 기아의 허덕입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북한 8월 달에 위험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제가 최초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기아의 허덕일 것이라 얘기했잖아. 옛날 방송 보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북한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누구에 의존하느냐? 바티칸입니다. 중국이 안 되니까. 왜? 암호화폐를 거래를 통해서라도 외화를 벌어들여야 그걸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바티칸에 빈번한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티칸에 우한 폐렴이 번졌다면은 북한과 바티칸을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외화벌이하는 북한의 35호실 그 경제인들,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간부, 대사, 영사, 그 외 가족들, 그 외화벌이 부대들 엄청나게 로마와 평양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평양의 상층부에 우한 폐렴이 안 번졌을까? 그게 제 가설이에요. 그게 제 가설이라고. 많이 번졌을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뒤에 있던 북한군 장군이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 왜? 왜 마스크를 하고 있어? 김정은은 마스크 하면 안 돼요. 마스크 하는 순간 그 외신들이 김정은 마스크 썼다. 김정은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움직일 때 시팩할 때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있었잖아요. 왠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면 서양인들은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미국인들은 너 뭐야? 은행 강도야? 얼굴 가렸으니까. 아니면 너 감기 걸렸지? 우한 폐렴 걸렸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스크 안 했잖아요. 근데 김정은 뒤에 있는 장군이 마스크를 해버렸네? 그 얘기는 뭐다? 퍼져 있다예요. 네. 퍼져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 상층부도 지금 위험하겠구나예요. 많이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왜? 의료시설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라고. 북한 상태가 지금 어떻겠다. 이런 것들.